이방인의 기록 4-1 눈동자 속 심연 오셀루스와 웬디의 알 수 없는 교감. 이방인 오셀루스에 대한 인류의 혐오와 웬디의 고뇌. 인류에게 이방인이란 공포 그 자체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트리파노 힌카 오셀루스, 일명 오셀루스는 인간의 깊은 혐오감을 자극하는 존재였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숙주의 눈 안에 자리잡아 시각과 사고를 지배하는 그 능력은 인간의 배를 뚫고 나오는 제노모프가 선사하는 육체적 공포를 넘어선 정신적 침범의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인간들은 제노모프를 괴물이라 부르며 파괴했지만 오셀루스는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받아들였어. 이러한 오셀루스의 본질을 순수한 아이의 영혼을 가진 웬디 역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니 감금당한 이방인들의 탈출을 돕던 웬디는 실험실 내부에서 유일하게 오셀루스 앞에서 망설였다. 다른 제노모프나 이방인들과는 달리 오셀루스는 웬디가 제노모프들과 소통하며 탈출을 지휘하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웬디는 미세한 생체 에너지 변화를 통해 오셀루스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순수한 인간성은 제노모프를 컨트롤 가능한 친구로 믿을 수 있었지만 오셀루스만큼은 달랐던 게 이 당시만 해도 웬디의 내면에는 아직 인류를 해충 정도로 받아들이는 시기가 아니었기에 그녀의 순진한 사고방식은 낯선 이방인조차 길들일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있었지만 오셀루스에 대한 알 수 없는 깊이는 그녀를 고뇌하게 만들었지. 오셀루스의 기괴한 생체 반응, 감정을 비우는 시선. 웬디가 오셀루스를 그토록 경계했던 이유는 과거 실험실에서 직접 목격한 기괴한 생체 반응 때문이었는데 당시 오셀루스는 실험실에 갇힌 양의 몸에 기생하고 있었고 모든 유기체가 감정을 드러낼 때 두려움, 고통, 만족 등 심장 박동이나 미세한 신경 신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오셀루스가 기생한 양의 신체는 일반적인 생명체들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였던 거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멀리서 양을 지켜보던 웬디는 갑자기 양의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것을 감지했어. 이상한 기분이 들어 양을 응시하는 순간 웬디는 양의 표정이 미묘하게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 분명 양은 웃는 표정을 지을 수 없는 동물이었기에 웬디의 존재 분석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 정보가 울렸다. 오셀루스가 순간적으로 기분 좋은 상상이라도 했던 걸까? 아니면 웬디가 생명체의 미세한 전기 자극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일부러 그 능력을 실험하기 위해 혹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랬던 걸까? 이방인들이 감금된 실험실을 탈취하는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웬디의 머릿속에는 이 오셀루스에 대한 의문이 맴돌았다. 오셀루스는 위험하다. 제어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재앙을 초래할 거야. 제노모프는 인간에게 재앙이라 불릴 만큼 위험한 존재였지만 웬디에게는 친구이자 컨트롤 가능한 대상이었어. 그렇지만 오셀루스는 달랐다. 만약 오셀루스가 인간들을 지배한다면 어떻게 하지? 그 고민 끝에 웬디는 결단을 내렸고 그를 실험실에 남겨둔 채 나와버렸지. 버려진 오셀루스의 내면, 침묵 속의 계산. 실험실에 버려진 오셀루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웬디가 떠난 순간 오셀루스의 눈에 띄는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신경망은 이미 웬디의 결정, 그녀의 고뇌,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느낀 두려움과 불확실성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기록했을 것이고 그에게 웬디의 망설임은 약점이자 동시에 흥미로운 정보였을 것이다. 나중에 풀려난 오셀루스는 과연 웬디에게 반감을 가져 그녀와 인간들 모두를 공격하고 지배하려 들까? 오셀루스는 단순한 감정적 반감을 가질 존재가 아니다. 그는 계산한다. 웬디가 가진 지배력, 그녀의 약점, 그리고 인류의 취약성, 이 모든 것을 분석한 후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만약 웬디가 통제를 벗어난다면 그는 인류와 웬디 모두를 지배하여 새로운 형태의 유기체 조작 체계를 구축하려 할 수도 있겠지. 오셀루스의 기원과 궁극적 숙주, 제노모프의 가능성. 오셀루스는 왜 이렇게 기괴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가설 1. 고대 외계 문명의 정보 수집 및 동화 병기. 오셀루스는 과거 특정 외계 문명이 개발한 생물학적 정보 수집 및 침투 도구였을 가능성이 있어. 숙주의 시간과 신경을 통해 정보를 얻고 최종적으로는
숙주 문명을 내재적으로 장악하거나 동화시키기 위한 존재로 설계되었을 수 있지. 그들의 기괴한 행동 패턴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닌 프로그램된 임무에 따른 것일지 모른다. 가설 2. 신의 대리인 또는 엔지니어 종족의 생체 통제 실험 잔여물. 오셀루스 역시 신의 대리인이나 엔지니어들이 제노모프나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실험했던 수많은 피조물 중 하나였을 수 있지. 인간처럼 완벽하지 않은 생명체가 아닌 생명체의 감정 반응을 외부에서 조작하고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실험의 흔적으로 보인다. 가설 3. 정신 생체 모듈이 부여된 비유기체 지성체. 오셀루스는 일반적인 유기체가 아니라 고도화된 비유기체 지성이 유기체적 형태로 발현된 것일 수도 있어. 그들의 기괴한 심장 박동이나 웃는 듯한 표정은 자신들의 본질적인 비유기체적 사고 방식을 유기체 숙주를 통해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오류 혹은 조롱일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오셀루스는 제노모프에 기생할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지. 제노모프는 완벽한 생체 포식자이자 효율적인 유기체이지만 지능적인 부분에는 한계가 있으니 만약 오셀루스가 제노모프 퀸의 뇌나 핵심인 신경계에 기생하여 그 퀸의 지능과 판단력을 증폭시키고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이는 신의 대리자가 데이빗에 심어둔 반딧불만큼 작은 힘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지성적 조작형 지배자의 탄생을 의미할 것이다. 제노모프의 압도적인 물리적 힘과 오셀루스의 교활한 정신지배 능력이 결합된다면 그들이 존재하는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에 직면할 것이며 지구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신님의 오셀루스에 대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와 연관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뒤틀린 에일리언 시리즈 4-2는 무기물을 먹고 합성 인간에게 위협이 될 플라이에 대한 이야기니까 꼭 봐주시고요. 저는 에일리언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비틀어서 이야기까지 떠들어본 이불 속 외계인이었어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 편 보러 와 주실 거죠?